예, 안녕하세요. 투머치 토크 아톰 투마입니다.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거 좀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좀 이거저거 좀 일 바쁘고 그래가지고 지금 좀 정신없게 좀 보내는데 그 와중에도 나름대로 할 거는 하고 살 거는 사고 좀 그러고 있고요. 오늘 이제 라이브에서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샀었던 이제 레트로 게임들 하나씩 이제 소개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이제 시간 되면은 하나씩 이제 게임들 이제 직접적으로 몇몇 개 한번 골라봐서 한번 좀 직접 이제 한번 실행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이제 언제나 늘 그렇듯이 한 2시간 플러스 알파 정도 했고,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시간 계산을 좀 잘못해가지고 2시간이 좀 안 되게 조금 이제 라이브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튼 좀 제 착오 때문에 그랬습니다. 좀 라이브 시간 제때 못 채워준 점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오신 분들은 한 번씩 채팅으로 해가지고 인사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러면은 이제 한번 라이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게시글을 올린 지 좀 얼마 안 됐던, 네, 안녕하세요. 짧은 것들님, 안녕하세요. 예, 주시간 용료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 좀 몇 분 들어오셨네요. 네, 일단 오늘은 일단은 제가 이제 게시글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구매했었던 이제 레트로 게임들 이제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레트로 게임들 하나씩 한번 좀 실행해보는 시간 하는데, 하나씩 제 혹시 게시글은 혹시 좀 보셨나요? 게시글 아마 보시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게시글 따로 아마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예, 예, 카페 내용 보셨군요. 네네. 일단 그거 내용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최근에 구매한 게임들, 일단은 사진에 보였던 게임들 있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제 차후 이제 뒤에 좀 공개하겠지만은 사진에 따로 찍혀 있지 않은 좀 매우 귀한 게임 하나 좀 우연치 않게 좀 구하게 돼서 그것도 좀 같이 좀 소개해보는 시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들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이 게임을 일단 우선 먼저 소개를 드려야겠네요. 예. 잠깐만요. CD를 한번 꺼내봐야 되겠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거 아트리미디어라는 회사 혹시 아실까요? 아트림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명 소설가 이제 임다령님이 이제 그 창업하셨던 회사로 알고 있는데, 당시 때에는 아트림 미디어라는, 구닥동 보고 오셨군요. 예, 예. 네. 아트림 미디어라는 회사는 이제 임다령님이 이제 창업했었던 회사인데, 저는 그때 당시 때 이제 아트림 미디어라고 하는 회사 이름보다는 CD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처음 접하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서 만든 이제 최초 작품인 게임이 바로 이 게임입니다. 플러스 내 기억 속의 이름. 이 게임이 이제 아마 나왔었을 당시 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한 2000년대? 아마 99년도 때, 2000년대 그때쯤으로 나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게임을 이제 처음 이제 알게 된 거는, PC게임 잡지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됐는데, 그 당시 때 이제 PC게임 잡지에서 이제 소개했었던 문구가 소설책 2권 이상의 이제 시나리오 양이라 그러는데, 소설책 2권 이상의 시나리오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도 사실은 저도 감은 잘 오진 않지만은, 사실 소설책 이제 한 권 정도 분량이면은 그래도 이제 제가 보통 이제 라이트 노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판타지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소설책 한 권 분량이면은 그래도 못해도 한 4시간 내지는 한 8시간 정도 잡는데, 그거에 한 2권에서 한 3권 정도 이제 시나리오 분량이라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플레이 타임이 그래도 나름 꽤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 어,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당시 때 이제 연애 시뮬레이션이라 그러죠.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그쪽 장르에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었어가지고, 이런저런 게임들 많이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 때 했었던 게임들 이제 대표적인 걸로 꼽는다 그러면은, 센티메탈 그래피티도 이제 그때 당시 때 한번 센티메탈 그래피티도 그때 접했었겠구나. 센티메탈 그래피티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잡지 번들로 해가지고 이제 받아서 한번 해봤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했었던 이제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중에 이제, 재밌게 했었던 게임이 이제 패밀리 소프트에서 나오는 이제 초연 첫사랑 발렌타인 그 게임을 했었는데, 아무튼 거기에 대한 연장선으로 해가지고, 여기,
그래서 이제 연애 시뮬레이션 자체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연애 시뮬레이션 쪽에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정보를 찾다가 마침 이제 국내에서 나온 이제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히로인들이 다들 참 이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고, 실제로 지금 여기 게임에서 나왔었던 이제 히로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이제 아마 앙케이트를 받아가지고 이제 어떤 특정 외모 쪽 그쪽에서 이제 이런 외모를 가진 히로인, 이런 외모를 가진 이런 외모를 가지고 아마 아마 그 투표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된 히로인들 3명이 나왔었고, 그거 이외에 여기 이제 게임 쪽 소개에서는 뭐 프리 헌팅 모드라 그래가지고 또 숨겨진 히로인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는 했었지만은, 실상 이제 게임을 이제 까놓고 봤었을 때, 초기 한정판에서 이제 버그가 많았었던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후에 일반판 같은 경우에는 그 버그 부분 쪽이 이제 해소가 돼가지고 나왔었다고는 그렇게는 하는데, 암튼, 그 버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당시 이제 CD파 쪽에서 이제, 제가 드는 카더라에 의하면은, CD파 쪽에서 이제 프로그래머로 이제 계셨던 분이 아마 불의의 사고로 해가지고 사망하시는 바람에, 이게 게임 자체가 이제 좀 불안정적인 완성도로 해가지고 이제 나왔었다고 그렇게로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이 기대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당시 때에는 구하지는 못했었고, 이번에 이거를 안지 거의 한 20여 년 만에 지금 이 게임을 구하게 됐는데, 사실 그거 버그도 많이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잡지에서 내용을 봤었을 때, 좀, 사실 내용은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잡지 공략이 이제 이 게임 막 나왔었을 때, 제가 아는 잡지사 중에서 한 4개에서 한 5개 정도? 그때 당시 때 이제 봤던 잡지 중에 이제 PC게임이라는 잡지도 있었는데, 거기 쪽에서 이제 거기 쪽은 아예 그냥 표지 자체를 갖다가 이제 이 게임, 플러스 내 기억 속의 이름, 내 기억 속의 이름 맞지? 내 기억 속의 이름을 아예 그냥, 그거를 이제 표지를 아예 대대적으로 삼아가지고 공략을 진행했었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PC게임 그게 창간호를 썼을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그 잡지 기사도 좀 생각보다 괜찮았었고, 그때 이제 잡지 번들로 줬었던 게임이, 펜저 드라군하고, 그 다음에 녹색전차 해모수, 아마 그거 2개 아마 번들로 줬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잡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용은 하는데, 이 게임의 이제 간략한 이제 내용을 소개를 하자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제 플러스 내 기억 속의 이름의 이제 주인공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설정 배경상 한국의 최대의 이제 그룹이라 재벌 그룹이라 그래 표현해야 낫겠네요. 재벌 그룹인 주영 가문의 이제 후계자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재벌 가문의 아들이란 이유로 이제 시기하고 이제 질투를 당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혼자서 이제 또 이제 따돌림을 당하고서 혼자서 이제 배회를 하고 있다가 어떤 소녀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 소녀하고의 이제 만남이 있는 이후, 이제 그 오프닝이 지난 이후에, 이제 주인공 나이가 19살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전에 이제 봤었던 소녀와 이제 비슷하게 생긴 소녀가 이제 자신의 집 식객으로 들어와요. 그 소녀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1번 히로인 정령지입니다. 이름이 무려 령지예요. 좀 약간 발음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나오는 히로인들을 대략적으로 좀 보시게 된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메인 히로인, 주인공이 어렸을 때 만났었던 주인공이 만났었던 소녀와 비슷하게 생긴 히로인인 정령지, 그리고 주인공이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해가지고 주인공이 자라온 과정을 계속 봤었던 이제 주인공 집의 집사의 딸인 난궁신영, 그리고 세 번째 히로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름이 제나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나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소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스위스 쪽에서 살았었다가 지금 이제 주영 가문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입양을 온 설정으로 아마 그렇게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메인 히로인 이제 3명이 있고, 게임은 이제 보통 이제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이라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육성 요소라든가 그런 부분이 가미가 돼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방식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물론 뭐 미니게임이 좀 소소하게 좀 있고 하는 부분이지만은, 기본적인 거는 이제 연애 어드벤처 방식으로 해가지고 텍스트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임이긴 한데, 일단은 게임 자체가 일단은 버그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시나리오적인 부분에서는 좀 둘째 치더라도 좀 게임적인 완성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는 듣긴 하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참 애증이 있는 물건이고 하다 보니까 이 게임은 꼭 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여담인데 제가 이후에 이제 여기 게임에 이제 나온 이 게임의 후속작이 이제 아트림 미디어에서 나온 게임 후속작이 제로라는 게임이 있어요. 제로 흐름의 원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게임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게임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은데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제가 한번 또 이제 타이틀 구하게 되면은 한번 또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나왔었을 때는 많이 좀 별로라 그래가지고 좀 반쯤 쿠속에 취급당한 게임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번 이것도 기회 되면은 한번 좀 플레이 해보는 시간이고 이상 제로 내 기억 속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또 다음 게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게임은 여기다가 좀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게임은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인데 사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그저 그런 게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게임을 사실 해본 적은 없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삼국연의 삼국정사라는 이름의 게임인데 제가 이 게임을 이제 구매를 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기 제작사 이름이 이제 용이라고 적혀 있죠. 일본어로 론이라고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아마 일본 그쪽 제작사인데 그 론에서 만든 이제 삼국지 게임 중에 유명한 게임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승용삼국지라고 게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국내에서는 다우에서 아마 그 정발을 했었는데 전투는 이제 리얼타임이라고 해야 실시간이라고 해야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게임 전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실시간식으로 해가지고 진행되어 있는 삼국지인데 코에이 삼국지하고 비교했었을 때는 뭔가 약간 만듦새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은 게임 자체는 굉장히 독특한 게임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려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286에서도 이제 구동이 되는 게임이라서 제가 당시 때 승용삼국지를 했었을 때가 286 이제 PC로 이제 게임을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 게임을 되게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제작사이고 그 제작사가 만든 게임 중에 이제 승용삼국지의 이제 정식 후속작이 이제 용왕삼국지라는 게임이 있고 용왕삼국지는 이제 승용삼국지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은 승용삼국지는 이제 도스 기반의 이제 게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용왕삼국지는 이제 윈도우 3.1 기반 쪽의 게임이고 그 다음에 무려 컬러가 입혀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메뉴를 각각 선택한다 그러면은 또 이제 씬들이 아마 하나씩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저도 승용삼국지는 해봤지만 용왕삼국지를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잡지에서만 이제 용왕삼국지를 보고 그때 당시 때 잡지를 봤었던 게 제가 96년도 때 아마 그때쯤 잡지에서 용왕삼국지를 보고서 이거 승용삼국지의 후속작이구나 하고서 굉장히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 게임을 선택한 이유도 이제 그렇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잘 만든 게임 제작사에서 만든 삼국지 게임이라고 한다는 그것 때문에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개 쪽을 본다 그러면은 뭐 새로운 시스템을 해가지고 자유도를 한층 강화시킨 진행 배치와 진영, 성, 방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자신의 전략과 전술을 마음껏 구사하여 삼국연이 삼국정사. 이제 승리를 위해 진군을 명하라. 그렇게로 되어 있는데 보면은 여기 쪽에 좀 자세히 좀 보이진 않겠지만 뭐 이벤트 씬 같은 게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쪽에서 메인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왕삼국지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번 나와 있는데 한번 이 게임 한번 어떤 게임인지 한번 이따가 이 게임은 한번 구동해보는 시간 잠깐 한번 구동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제작사가 이제 일단은 제가 삼국지 게임에서 이제 좋아했었던 제작사에서 만든 게임이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거 그냥 그저 그런 이제 삼국지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작사가 이제 내가 익숙한 회사구나 해가지고 한번 구매를 했는데, 의외로 론에서 만든 게임들이 이제 국내에서 어떻게 소개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꽤 그래도 정발이 되는 편이라는 게 좀 놀랍네요. 여담인데, 보통 이제 삼국지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코에이 삼국지를 보통 많이 떠올리는데, 코에이 삼국지 위에도 이제 여러 제작사 쪽에서 이제 삼국지 게임들을 좀 만들었었던 게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이제 삼국지 게임 몇 가지
몇 가지 든다 그러면은 그 대만 쪽 제작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거기 쪽에서 만든 이제 삼국연의 시리즈. 특히 이제 삼국연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2편을 해봤었는데 아마 게임피아 브로그로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삼국연의 이제 2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에서 이제 제일 독특했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일기토가 이제 3D로 돼 있는 일기토고 그거를 사실 이제 정면에서 이제 광고를 했었을 때 그 점을 이제 정면으로 내세워가지고 했었지만은 사실 그런 부분 쪽보다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삼국지 5 그게 나왔었을 당시 때가 이제 삼국지 5가 나왔었을 때라서 삼국지가 이제 코에이 삼국지가 이제 1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 3, 4, 5까지 갔었을 때 시스템적인 부분 쪽에서 많이 축약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삼국연의 2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삼국지 이제 코에이 삼국지 기준에서 이제 1에서 있었던 이제 다채로운 시스템들을 그대로 이제 가져오면서도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삼국지 5에서 이제 시도됐었을 법한 이제 시스템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삼국지 4에서 시도됐던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이제 공성병기라던가 이제 수성병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런저런 좀 다채로운 부분 쪽이 이제 있어서 다만 좀 삼국지 5에 비하면은 조금 약간 하기가 좀 진입장벽이 있는 게 그래픽적인 좀 진입장벽은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도스 게임이라는 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한번 재미 들리면은 꽤 재밌게 할 수 있는 삼국지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 이외에 이제 또 생각나는 이제 삼국지 게임이라 그러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여기 이제 제작사에서 만든 이제 승용 삼국지하고 용왕 삼국지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코에이 삼국지 쪽에서도 이제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되는 게 삼국지 5까지는 이제 턴제 조각으로 갔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6에서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제 실시간 전략 방식으로 이제 게임 전투가 이제 전투에서만 한정이지만 실시간 전략 방식으로 전투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충성도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반쯤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용삼국지 쪽이나 용왕삼국지에서 이제 참고했었던 요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승용삼국지하고 용왕삼국지에서 이제 독특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각각의 이제 뭐 참모부문 참모부, 군부문 군부, 외교부문 외교부 쪽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직책이라든가 관직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용왕삼국지나 승용삼국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직책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부분 쪽들이 또 이제 삼국지 이제 5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다채롭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6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부분 쪽에서 보면은 이제 승용 삼국지가 간접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코에이 삼국지 쪽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게임 자체도 꽤 잘 만든 게임이라서 한번 기회 되시면은 이해돼 보시거나 아니면 한번 구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한 번쯤 구해 보실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걸전 좋죠. 저도 연걸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한번 제가 지금 시연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꽤 이제 재밌었고 그 다음에 좀 연걸전 시리즈 쪽 그게 마지막 작품이 이제 조조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조조가 주인공인 그 되게 당시 때는 이제 삼국지라고 한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유비가 보통은 주인공으로 많이 내세우는 게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조조가 이제 주인공인 게임을 내세운 부분이라는 점에서 되게 독특했었고 그 다음에 조조를 자체가 이제 되게 멋지게 나옵니다. 진짜. 그래서 조조 팬들은 아마 조조전을 하고, 지금도 조조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조전 이제 엔진 베이스로 해가지고 모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담인데 조조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물건을 한번 찾아봤는데, 아예 물건, 가격도 가격인데, 아예 물건 자체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 그 정도로 인기가 되게 좋은 게임으로 알고 있고, 아무튼 좀 삼국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아무튼 이 게임은 잠깐 한번 시연해볼 수 있으면 한번 시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마, 잠깐만요. 이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그 메비우스 링크라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임이냐면은, 우주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저도 이거는 해보지는 않았고, 잡지에서만 봤었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 이제 미소녀라고 표현하죠. 미녀들 일러스트를 앞세운 이제, 우주 전략 시뮬레이션이라 그러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메비우스 링크 시리즈가 되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찾아보니까, 플스용으로 메비우스 링크 3D하고, 그 다음에 메비우스 링크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 보면은 이거 인기 자체는 되게 있었던 것 같고 국내에서도 지금 메비우스 링크랑 메비우스 링크 2가 지금 쌍용해서 정발이 됐었는데 다만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 게 이제 나나카 요시키의 원작의 은하영 전설 시리즈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에 좀 밀려가지고 많이 좀 인지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게임에 대해 제가 한번 이 게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게임에 대한 정보를 한번 찾아봤는데 의외로 지금 찾아보니까 되게 게임 자체는 좀 어려운 게임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일단은 그 잡지를 봤었던 기억이 있고 마침 그 게임이 있길래 이거 예전에 잡지로 봤었던 게임이다 하고서 그냥 좀 충동 구매 삼아서 좀 덥석 구매를 했었고 사실 이 게임하고 같이 이제 소개시켜드려야 될 게임이 잠시만요. 있는지 모르겠네. 얘들 게임들이랑 이제 같이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이제 5 같은 경우에, 이제 4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삼국지 이제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지만은, 이제 삼국지 이제 장수제 시스템 쪽으로 이제 도입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제국이나 이제, 은하용전설 쪽에 나와 있는 이제 자유행성 동맹이라던가, 은하제국에 있는 각각에 있는 장성특급들 이상의 이제 인물들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함대를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삼국지로 치면은 삼국지 7, 아마 삼국지 시리즈로 치면은 삼국지 7, 8, 그 다음에 아마 10에 있는 이제 장수제 시스템하고 아마 비슷한 게임일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보다는 오히려 그 전략적인 그런 부분 쪽이 있는 이제 은하용전서 5하고 아마 직접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봐야지 이제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아무튼 기회 되면은 한번 이거는 은하용전설 시리즈하고 같이 한번, 왜냐면 얘들이 이제 경쟁을 했어가지고 얘가 이제 오히려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얘는 이제 그러니까 지명도라든가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은하용전설이 이제 인기가 있었을 것만 한 거는 이제 원작이 있고 그 다음에 원작이 익숙한 이제 캐릭터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나와 있는 캐릭터들은 이제 되게 좀 낯설은 캐릭터들이고 다만 이제 미소녀들이 나온다, 그 점이 이제 세일즈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담인데 그 미소녀들이 나오지만은 게임 난이도가 좀 극악하기로 이제 소문이 난 게임 중에 하나가 파우더 시리즈가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파우더 시리즈는 파우더 3를 처음 해봤는데 그거 처음에 이제 그냥 신나게 이제 세팅을 하고서 이제 출격을 했는데 1스테이지에서도 전혀 이제 진행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 뒤로 게임을 지웠었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한번 게임 쪽 요령을 알아가지고 제가 이제 파워돌 시리즈 이제 1편을 되게 이제 공략을 찾아가면서 보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깊이감도 있고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다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시리즈 중에 하나가 파워돌 시리즈이긴 한데, 얘도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파워돌 시리즈를 재밌게 했었던 그런 좀 기억이 있다 보니까 얘도 조금 요령이라든가 그런 걸 알면은 나름은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좀 기대는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메비우스 링크였고요. 이 게임도 이제 기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은하용 조서 시리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우더 시리즈랑 같이 묶어가지고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게임 한번 넘어가 보죠. 예, 다음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짜잔. 이 게임은 잘 아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게임도 이제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제목이 이제 리플레이라고 하는 게임인데, 이 게임을 이제 알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잡지 쪽에서 이제 짤막한 이제 게임 소개 코너 쪽에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 나온다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캐치프라이즈 문구가 되게 좀 인상이 남아요. 연애에는 리바이벌은 없다. 리플레이. 이거 되게 시리즈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거 아마 4편인가 5편까지인가 나왔었고, 이거랑 더불어가지고 또 유명한 시리즈 중에 하나가 이제 러브 시리즈라 그래가지고, 뭐 그 시리즈도 있는 걸로 아는데, 5편까지 나왔어요. 혹시, 음, 그 로스트 아이젠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해본 적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암튼 잡지를 통해 가지고 저는 이 게임을 처음 알게 되었었고, 여기에 이제 잡지 이제 캐치프라이즈 문구가 연애에는 리바이벌은 없다라는 문구를 전부도 해보셨구나. 예, 투마. 예, 연애에는 리바이벌은 없다, 그렇게 하는 캐치프라이즈로 해가지고 이제 소개를 했었던 게임으로, 내용적인 초반 내용은 기억이 나는 게, 주인공이 어느 날 아마 전자상가였었던가 아니면은 뭐 용산 그런 비슷한 데에서
메리평 카메라라 그래야 되나? 소형 카메라를 하나를 구매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카메라가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성능인지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마침 이제 자기 자취방에 이제 옆방이 비어 있어가지고 그 옆방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설치를 하게 됐는데 하필이면은 그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날에 이제 세입자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세입자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캐릭터인데 근데 이 이름이 아마 롤이었을 거예요. 롤이. 성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재미교포였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마 설정상. 근데 결국 카메라를 설치한 걸 들키게 되고 그걸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롤이라는 캐릭터가 아마 공학 쪽을 했었던 캐릭터여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화상통신을 이제 주고받는 그런 쪽을 연구했었던 그런 캐릭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한테 이제 거래를 해요. 내가 너 카메라 설치해주는 거, 그거 내가 묵인하고 넘어가 줄 테니까 내 실험에 내가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쪽에 이제 협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둘의 이제,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된다. 그렇게를 하고, 이 캐릭터 이외에도 지금 옆에 있는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인공의 소꿉친구였나? 아마 그런 설정이었을 거예요. 이름은 기억은 안 나긴 한데, 무려 이 게임, 근데 이거 성우도 배정이 돼가지고 성우도 이제 가끔씩 이제 이벤트 씬에 이제 좀 전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간간히 해가지고 성우들 이제 연기하는 것도 나오는데 성우 연기는 그냥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게임 이제 리플레이 1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지금 이게 프리웨어로 지금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프리웨어로 풀렸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풀린 거는 아니고 이게 CD 음원 자체는 빠져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리플레이를 이걸 구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이 캐릭터 한번 좀 공략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엔딩 못 봤어요. 저도 이 게임 해가지고. 아무튼 잡지 부분에 그걸 씬에 낚여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게임이 이제 이 게임 플러스 내 기억 속의 이름 이 게임도 연애 게임이고 이 게임도 연애 게임이에요. 제가 연애 시뮬레이션 장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뭐 제가 연애를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연애 시뮬레이션에서라도 되게 연애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연애 장르를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은 연애 시뮬레이션 특집 해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뭐 도키메키 메모리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초연 그 다음에 센티멘탈 그래비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게임 중에 이제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몇 개 더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간간히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동감하신다니 다행입니다. 저만 이상한 놈이 아니었군요. 아무튼 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에서 나왔었던 연애 시뮬레이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 왜냐면 이거 나왔었을 당시 때면 대부분은 이제 해봤던 게임들이 이제 이웃 나라에서 나오는 이제 연애 게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대세였었고 국내에서 이제 이현 씨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약간 국내에서 나왔었던 이제 연애 시뮬레이션 장르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되게 센세이션한 반응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러한 인기에 힘입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제 제작했었을 때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아까 이제, 저희 이제 시청자분이신 로스트 아이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5편까지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마 리플레이 있고 또 뉴 리플레이 있고 또 잡지 번들로 해가지고 리플레이 2라고 해가지고 또 나온 게임이 있고 아무튼 그렇게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게임도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은 한번 옛 추억을 더듬어서 해보는데 이 게임 아마 바로 실행하면은 게임하는데 원활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패치 파일이라던가 그런 부분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지금 구할 수 있을지도 좀 걱정이네요. 아무튼 리플레이였고요. 이 게임도 조만간 한번 시간 나면은 한번 플레이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하는 CD가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게임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진짜 배기 게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를 먼저 소개시켜드려야 될까? 자, 남은 거 이거부터 해보죠. 짜라잔! 이거 뭔지 아시죠? 대항시대 외전입니다. 대항시대 시리즈 다들 아시잖아요. 코에이의 이제 대표적인 히스토리컬 시뮬레이션 게임인 대항시대.
대항시대 이제 외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항시대 이제 2의 이제 외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항시대 2가 이제 총 이제 6명의 캐릭터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조안 페레로, 카타리나 에란초, 그 다음에 피에트로 폰티, 그 다음에 우토 스피노라, 알베자스, 그 다음에 에르네스트 로페즈. 아마 그렇게 이제 6명의 캐릭터가 나와 있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2의 이제 외전격인 게임으로, 이제 2 이제 시나리오, 2의 이제 2 이제 진행하고 있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외전 캐릭터로 이제, 외전으로 해가지고 2명의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한 명 캐릭터는 이제 이탈리아 출신의 이제 밀란다 베르테였었던가요? 아마 플레임이. 그랬는데,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에서 나왔었던 이제 이탈리아 캐릭터인 이제 피에트로 콘티가 한창 이제 빚쟁이들한테 쫓겨가지고 이제 어느 집에 숨게 되었는데, 그 집이 하필이면은 이제 여기 주인공인 이제 밀란다가 이제 살았던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잠깐 이제 조금 좀 숨겨달라 그러고 했었는데, 밀란다는 그때 이제 프로포즈를 받았다면서 이제 뿅 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피에트로 콘티가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그 찾아갔었는데 자신을 못 알아보니까 진짜 성질이나 아마 좀 약간 욱했었던 마음이었었던지 모르는데, 나도 그러면은 피에트로 콘티를 뛰어넘어가지고 인정을 받겠어 그러고서 이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스토리였죠. 네, 맞아요. 그 외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플스로 나왔었던 게임인데, 이게 이제 PC용으로 역이식이 되면서 대항해제 2 엔진으로 해가지고 이제 게임이 이제 나왔었던 걸로 그렇게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제 대항해제 2하고 시스템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플스용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면은 대항시대 이제 SFC 버전 그거하고 이제 게임이 비슷해가지고 좀 약간 RPG스러운 느낌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한번 대항시대 이제 플스판도 한번 좀 개인적으로 아마 세터판도 있는 거는 맞을 거예요. 그거 한번 구해보고 싶은 게임 중에 하나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잡지 번들로 한 번도 풀렸던 적이 없던 게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게임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잡지로 해가지고 이제 대항시대 외전이라는 게임이 나왔대 하고서 잡지 광고도 이제 떼었었고, 그때 이제 잡지 광고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여기 쪽에 주인공이 이제 아까 소개했었던 밀란다 베르테, 그리고 이게 주인공 중에 한 명이, 한 명 이름이 살바도르 레이스인데, 살바도르 레이스는 참고로 대항시대 2의 이제 악명 높은 해적인 붉은 수염의 하이린 레이스의 무려 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살바도르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해적질을 하면서 이제 스토리를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두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대항시대 2하고 대항시대 외전하고 비교했었을 때 좀 시스템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은, 약간 대항시대 2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레일로드적인 그런 시나리오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래도 꽤 자유도라던가 내가 어떻게 뭘 하든 간에 자유도라던가 그런 부분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이제 진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그렇게 이제 캐릭터들마다마다 조금씩 다른 느낌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대항시대 외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좀 스토리 라인이 RPG스럽게 좀 흘러가고 RPG라고 표현해야 되나? JRPG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JRPG스럽게 이제 좀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A라는 퀘스트를 받아가지고 A라는 퀘스트를 해결을 하고 났더니만 어떻게 해가지고 명성이 쌓여가지고 또 다른 이제 퀘스트가 또 진행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최강의 무기랑 최강의 갑옷을 얻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최종 보스를 쓰러뜨린다. 약간 그런 식의 이제 스토리 라인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하다 보면은 좀 약간 대항시대 2에서의 이제 그런 재미보다는 좀 다른 느낌의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무려 칸노 요코의 이제 음원을 이제 CDDA 음원으로 해가지고 되게 맑은 음원으로 들을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대항해 시대 2에 나왔던 캐릭터를 무정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스토리 쪽으로 이제 같이 도와준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을 직접 해본 거는 아니고, 이제 제가 이 게임에 나왔었을 당시 때가 한 98년도 때는 그때쯤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때 이제 같이 이제 학교 다녔었던 친구가 이 게임을 샀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플레이를 한다 그랬을 때, 이거를 하러 한다 그러면은, 그 친구 집이 되게 멀리 살았었는데, 멀리까지 가가지고 되게 구경을 했었고, 저는 이제 옆에서 손가락만 빨면서 봤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런 추억이 있고, 개인적으로 이게 좀 한번 구할 수 있으면 한번 구해보고 싶은 타이틀이라 가지고 한번
뭐 이래저래 좀 수소문했었는데 마침 좀 운 좋게 좀 구매를 하게 되었었고, 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대항시대 같은 경우에 지금 소장 중인 타이틀이 지금 대항시대 외전 이번에 최근에 구매한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자, 잠시만요. 어디 보자.